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8월에는 공모주가 딱 두 종목밖에 없었고 둘 다 애매해 보여서 청약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8월 한 달이 텅 비었더니 9월은 또 꽉꽉 채워주나 봅니다. 많은 종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도 한 종목씩 가볍게 보면서 제가 기대하는 점수를 별점으로 매겨보겠습니다. 현재 9월 공모주로 일정이 등록된 종목이 총 19종목인데요. 일반 공모주가 10종목, 스펙이 9종목입니다. 스펙은 잠시 후에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반 공모주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추석은 좀 이른 시기에 찾아오던데요. 9월 둘째 주가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청약하는 종목이 없고 추석 연휴가 끝나면 무섭게 시작을 하는데요. 3주차에 두 종목, 4주차에 네 종목, 그리고 마지막 5주차에도 네 종목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소 심사가 승인된 종목이 7종목이더라고요.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인 골프존 카운티와 컬리도 심사가 승인되었는데요. 특히 컬리 공모가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일주일에 3, 4종목씩 빡빡한 일정으로 청약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등장하니까 반갑기는 한데요. 괜찮은 종목들, 옥석을 잘 가리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청약이 시작되는 3주차부터 보겠습니다. 두 종목 청약하는데요. 썬바이오가 추석 다음 날인 13일부터 이틀간 청약을 하고요. 환불은 금요일이 됩니다. 환불 기간은 이틀인데요. 그리고 주 후반부에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청약을 하는데요. 15일과 16일에 청약을 하고 환불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인 20일이 됩니다. 그럼 한 종목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9월 공모주 청약 포문을 열어주는 썬바이오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이오 종목입니다. 상단 공모 가격은 16,000원이고 상단 기준 모집 금액이 99억 원입니다. 하나증권이 주관사인데요. 이 종목은 바이오 종목이지만 그래도 이익을 흑자로 내고 있더라고요. 바이오 시밀러로 세 가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구강 건조증 치료제도 파이프라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대 별점을 하나만 주었는데요. 일단 23년부터 25년 추정 실적이 공모가에 반영이 되었고 코넥스에서 이전하는 종목입니다. 상장일에 유통 물량 비중이 65%인데요. 코넥스 종목 중에서도 많은 편입니다. 게다가 오늘 오후 코넥스 주가가 17,000원 정도이던데요. 공모가 상단이랑 가격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이 꽤 낮게 잡히고 코넥스 주가와 갭이 좀 크게 벌어진다면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서는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첫 번째 종목이지만 별점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3주차 두 번째 종목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인데요. 공모가 상단 가격이 18,000원이고 655억 원을 모집하는 덩치가 제법 되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 별점으로 4점 부여를 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펜리스 회사들이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인데요. 그런 회사들에게 특정 설계 블록을 제공하는 IP 기업입니다. 이 사업 분야로서는 국내 처음 상장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흑자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매출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고 왠지 5월에 상장을 했던 가온칩스 느낌도 좀 납니다. 거기다가 환매 청구권이 3개월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점으로 4점을 부여를 했고요. 이 종목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9월 청약하는 종목 중에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4주차입니다. 4종목이 청약하는데 3종목이 일정이 같습니다. WCP, RP바이오, 핀텔은 9월 20일과 21일에 청약을 하고요. 23일 금요일에 환불됩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 청약이 끝나면 주 후반부에 SBB테크가 청약을 하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청약을 하고 환불은 4일 뒤인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4주차 첫 번째 종목 WCP인데요. 8월에서 9월로 청약을 연기했죠. 공모가 상단 가격이 10만 원이고 모집하는 금액이 9천억 원으로 초대형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2차전지 4대 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을 만드는 종목인데요. 사이즈가 크고 2차전지 소재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공모가입니다. 경쟁사인 SKIT 주가가 현재 공모가 대비 거의 2만 원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도 공모가를 정정하지 않으면 현재 공모가 밴드로서는 좋은 수요 예측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도 일단 2차전지 소재 종목이니까 별점 2점으로 기대를 조금은 가져보는데요. 주관사는 메인이 KB증권, 서브는 신한금융투자와 삼성증권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RP바이오입니다. 바이오라는 이름이 회사명에 들어가 있지만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우리가 오메가3 같은 약을 먹을 때 말랑말랑한 캡슐로 되어 있죠. 그런 약을 담는 캡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상반기 순이익이 60억 원이었고 이익률이 8.9%로 준수합니다. 공모가 상단 가격은 13,000원이고 156억 원을 모집하는데요. 공모 가격이 나름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점 3점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같은 일정으로 청약하는 세 번째 종목은 핀텔인데요. 영상을 분석하는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기는 한데 아직 흑자를 내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24년 추정 실적이 공모가에 반영이 되었고요. 왠지 작년에 상장을 했던 이노뎁 기억나시나요? 그 종목하고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섹터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약 24% 정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기대 점수는 3점 부여를 하고요. 공모가 상단 가격은 8,900원이고 모집 금액은 178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이 담당을 합니다. 4주차 마지막 청약 종목은 SBB테크인데요. 상단 가격은 12,400원, 그리고 223억 원을 모집합니다. 이 종목은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도 작년에 상장을 했던 해성 TPC와 사업이 비슷합니다. 해성 TPC 작년에 따상이 나왔는데 SBB테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산업용 로봇도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업 섹터가 충분히 눈길이 가는데 다만 이 종목도 현재는 제대로 된 이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실적이 공모가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별점은 3점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주차 보겠습니다. 역시 4종목 기다리고 있는데요. 모델 솔루션, 샤페론, 플라즈맵은 26일과 27일에 같이 청약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화요일부터 이노룰스가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4종목이 모두 청약 일정이 중복되었는데요. 다만 환불 기간이 모두 이틀이라는 점은 좋습니다. 사실 파킹 통장 금리를 생각해보면 이제 어지간한 종목 아니라면 4일 환불은 메리트가 점점 없어진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델 솔루션인데요. 회사 이름만 들었을 때는 SM이나 JYP처럼 연예기획사인가 생각을 했는데 제품을 양산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는 제품을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죠. 이 회사는 프로토타입을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1993년에 설립을 했다고 하니까 벌써 30년이나 된 역사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한국타이어 계열사이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별점 4점을 부여를 했는데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함께 이번 달에 주목해볼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단 가격은 27,000원이고 100만 주로 270억 원을 모집하고요. 주관사는 KB증권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샤페론인데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이 아토피 피부염과 코로나19 치료제인데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회사는 25년에 흑자 전환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점 1점을 부여를 합니다. 신약의 가능성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종목이 내년부터 가시적인 실적을 기대하는 종목이 아니라면 저는 웬만하면 점수를 낮게 주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에이프릴 바이오나 루니처럼 좋은 수익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기대감이 낮다고 해서 청약하면 손해를 봅니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볼 확률이 있습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플라즈맵입니다. 상단 공모 가격이 11,000원이고 195억 원을 모집하는데요. 플라즈마라는 기술로 의료기기를 멸균하는 기계와 임플란트가 재생되는 활성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활성기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던데요. 조금 더 살펴보고 워밍업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현재 적자인데 그래도 매출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다만 상장일 유통 물량이 45%나 됩니다. 코넥스 종목이 아닌데 유통 물량 45%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별점은 2점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정이 등록된 마지막 종목은 이노룰스인데요. 자동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나
상품 정보 등이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서비스합니다. 매출은 크지 않은데 실적이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 종목도 상장일 유통 물량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별점은 3점을 부여를 하고요. 상단 공모 가격이 12,500원이고 모집하는 금액은 144억 원, 그리고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지금까지 총 10종목 알아보았는데요. 화면에 주관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공모주 투자를 하신다면 웬만한 증권사 다 있으시죠. 그래서 화면의 증권사 중에서 없는 증권사를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선순위를 매겨본다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청약을 하는 삼성증권하고 모델 솔루션을 청약하는 KB증권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두 증권사는 WCP도 주관을 하니까요. WCP가 공모가가 착하게 잡힌다면 이들 증권사로 청약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이나 KB증권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펙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스펙 합병 관련해서 데이터 하나 정리해서 보여드렸죠. 최근에는 스펙들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합병 직후에 주가는 올라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애매한 종목들과 합병하는 스펙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스펙들 요즘에 엄청나게 상장시키고 있죠. 저는 과연 이 스펙들과 합병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이번 달에만 청약하는 스펙이 총 9종목인데요. 청약은 매주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도 청약하기 전에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청약 정보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화면은 스펙 9개 종목의 주관사입니다. 일반 종목을 주관하는 주관사가 다 있다면 화면 보시는 증권사들 계좌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증권이 스펙 3개를 청약하니까 하나증권부터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권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9월에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종목은 3종목인데요. 그 중에서 파라텍이라는 종목은 구주주 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일반 공모를 진행합니다. 청약 일정이 9월 6일과 7일인데요. 그런데 환불일이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 날인 13일입니다. 그래서 청약 후 환불 기간이 6일인데요. 개인적으로 환불 기간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하튼 청약하기 전에 공모 가격과 주가 갭이 크게 벌어져 있다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이노스메드와 에어부산이 구주주 청약을 하는데요. 혹시 실권주 기다리신다면 에어부산 주관사는 있으실 것 같고 한양증권 없으시다면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종목 중에서 그다지 실권이 기다려지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8월 달에 충분히 쉬었으니까요. 이제는 공모주 컨텐츠로 자주 인사를 드려야겠죠. 오늘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서 기대 별점이 2점 이상 되는 종목들은 워밍업으로 차근차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